오늘 끝으로 일단 정치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당 움직임이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신당의 갈래가 여러 갈래입니다. 이 갈래가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탈당 러쉬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죠.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의원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 버리게 되죠. 아마 갖고 있다가 계속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허은하 의원이 과감하게 탈당하고 뭐 이러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했을 겁니다. 류호정 의원 발언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 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위주의와 팬덤 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시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류호정 의원이 신당 선택을 했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짧게 김유정 의원님, 정의당이 이제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례대표 1번이 탈당하고 박원석 전 의원도 정의당 탈당해서 뭐 신당한다고 하고 김종대 전 의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정의당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제 기본 그 본래 가치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에서 이제 또 분화하고 여러 번의 이제 분화를 거쳤는데 특히 이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그 기치가 있었죠. 우리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강기갑 의원도 있었고 이를테면 노회찬 의원도 떠오르고 여러 분들이 떠오르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져 버린 거죠. 더군다나 지금 류호정 의원이 비례 1번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비례 1번을 잘못 뽑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누군가가 지금 저렇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뭐 지지율이 거의 1%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형편없이 이제 당의 어떤 그 모습이 축소돼 버린 상황인데 녹색당하고 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색 정의당 타이틀로 뭐 선거연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굉장히 오랜 세월 노력해가지고 그 제3정당이 이제 그 원내정당으로 입성을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한순간에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 모습도 아마 부단한 뭐 자기 혁신과 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장관들 목줄을 쥐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이 노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데스노트 만들고.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이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라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을 때 이 진영 싸움이라면 심상정 당시 진보 쪽에 정의당 후보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정의당에 대한 질타가 시작이 된 걸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아쉬움이
또 크고요. 심상정 대선 후보 3번이었나요? 그 피로감, 그것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줬던 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의 이 진보 정당의 가능성, 이걸 조금이라도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형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시키는 게 됐잖아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의원이 시대전환이라는 예. 이제 거기에 왔다가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버렸죠. 예. 유호정 20대에 배려됐던 20대 의원이 정의당 1번 비례대표인데 지금 사퇴하고 전혀 다른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죠. 이들은 개인 조정은 개인 유호정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를 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비례대표라는 거 역시도요. 과연 그런 점에서 이 비례대표 선정에 그러면은 어떤 이 총의를 모아야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정당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졌잖아요. 조정훈이라는 당시의 젊은 정치인, 뭐 아마 거기는 회계사였나요? 뭐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뭐 일했다는 거, 뭐 여러 그런 점에 뭔가 배려를 받았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했던 기대를 완전 지금 배신한 셈이 된 거고, 유호정이라는 젊은이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들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었다. 그건 그 자리였다. 이걸 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정의당의 몰락을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어떤 그 진보 정당의 어떤 이제 퇴조 뭐 이런 그런 정당사적 관점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부재로는 우리 정당에 자리 잡기 힘들다. 제3정당이. 뭐 이런 걸 좀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정의당의 몰락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 어떤 사람한테 제가 거의 뇌사 상태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상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어제 그 류호정 의원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당차 보입니다. 당차 보이긴 한데 좀 전에 윤경호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위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례대표 1번인 사람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호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뭐 선출된 국회의원입니까? 소위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소위 뭐 여성 정치,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상징성으로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내내 보면 단 한마디의 사과와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제3의 선택을 하겠다. 새로운 선택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뭐 신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으로 표현되는 또 지금 현재 거론되는 신당의 논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거대 양당에 맞서서 뭔가 질적으로 다른 뭔가 정당의 깃발, 정체성, 명분이라고 하는 걸 놓치는 순간 그 정당은 명멸해 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과정을 좀 늦추고 빠르게 하는 것은 정치 리더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걸 부여잡고 어쨌든 이 정당의 어떤 그 뭔가 역할을 진보 정당의 어떤 그 진로를 모색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씁쓸하고 뭔가 이 진보 정당이 새로운 어떤 대우를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비판하면 앞서 뭐 말 잘해주셨습니다만 시대전환의 뭐 조정훈 저는 어제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비례연합정당 그 창당 제안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거창합니다. 범야권 뭐 최소연합해야 된다 해서 비례위성정당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꼼수 정당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조국 신당까지도 문을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자,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영위는 다시 또 그러면 그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어떤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말 특히나 이 그 진보정당, 제3정당, 신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가 신당의 정체성, 참신함, 뭔가 국민들의 감정을 뛰어넘는 양당의 어떤 그 해왔던 구태연합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짚어보고 싶은데요. 내일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정치 구단이시니까 한번 그분이 생각하는 선거 판도 미래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내일 모셨는데 김영욱 교수님 지금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막 이렇게 전부 모이는 연합체가 지금 구성이 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떤 정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잡탕 정당이겠죠. 그렇게 막 폄하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낙연 전 당대표는 텐트를 치겠다. 크게.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접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는 큰 집을 짓겠다. 자기가 예를 들면 지지율상 가장 지분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은 플랫폼 정당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쁜 의미로 따지면 중개사들이 수수료 먹겠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 제가 이제 김종대 전원하고 매우 친해서 정의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도 하나의 이제 블록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블록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정의당은 그러니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서 전체와 소통했던 노회찬 같은 정치인이 없었던 거죠. 전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고 또 하나는 이 노동 계급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의당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기반, 자기 지지 기반들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축소화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정의당이 생존할 수 있게 했던 많은 분들은 뭐냐면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로는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 때문에 일정하게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함량보다 더 높게 평가받은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연합정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특색만 주장하면 안 된다. 전체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지금 반윤연대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다면 제3지대에 오는 정당들은 자기 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윤연대 속에서 현 정부랑 잘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싸움의 양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조건들만 타산해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지지할 턱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잡탕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지분과 조건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가치를 잘 못 느끼겠죠. 전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아니면 뭐 원칙과 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단위의 제3지대 정치이든 자기 원칙을 세워라. 왜 제3지대가 필요한지.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랑 잘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싸우든 제3지대로 싸우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 쪼그라들 거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짧게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신 김에 미래 대연합이 됐든 뭐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경호 소장님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 정강 정책 측면에서 공통의 가치 그걸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길게 하기 어렵죠. 흔히 말하는 뭐 대선 후보급 리더 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의 맹목적인 지지 이 두 개는 그건 기본인데 그 두 개조차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3의 선택 대안을 모색을 했던 분들이 왜 진작 나서지 않았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보수 1세기지 어떻게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정치 지형이냐.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분배를 얘기하고 사유재산 뭐 무슨 부정을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빼고 나면 영어로 얘기하면 컨서버티브와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우리는 컨서버티브와 리버럴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프로그레시브에 가까운 쪽을 지향했던 게 정의당이나 진보당이었다면 그 실패한 거죠. 그럼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 차라리 생활정치가 먹힐 수도 있다. 길게 봐서. 생활정치 뭐? 아니 2030년, 2035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1.5도 높아져서 우리 공멸을 한다면서요. 그걸 위해서 뭐 녹색당 등등의 기치를 내거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벽돌 하나씩 쌓아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하여튼 현재 이 제3 세력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 신당은 전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전망은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실패한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에 결국에는 그 화학적 결합을 못했었고 당시에 바른미래당에 이제 합류했었던 김철근 지금 개혁신당 총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뭐 서로 간에 너무 대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이 제3당이 뭔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창당을 하려면 그들만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습은 이제 짬뽕과 짜장이에요. 양당이.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짬짜면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 지금 각계 전투를 하는 중이고 이를테면 이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설 전에 다 합당해가지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설 전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적어도 뭐 5년은 함께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모자라고 어떻게 이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 가운데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실제로 선거 연대건 합당이건 해서 공천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지금 제3당을 하겠다고 하는 이 다양한 그룹들이 또다시 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신당 1, 신당 2 정도로 예. 갈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님은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저는 뭐 하기에 달렸다. 아. 신당 추진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나 뭐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반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비판,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그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5%에서 30% 가까운 그 층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은 이제 그 층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신당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를테면 앞서 김종욱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뭐 잡탕정당 뭐 이런 의미로 비춰진다면 또는 뭐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점오 정당 뭐 이를테면 떴다방 이런 정도로 비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과연 정말 왜 신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소위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거대 양당의 이 독점 구조를 깨트리고 다당제의 깃발을 들여야 되는지 또는 이런 신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거대 양당과는 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런 가치와 명분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 제시할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있다.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5개 세력이 지금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절차를 갖게 될 텐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참신하다.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성정당들이 하고 있지 못한 신선한 정책들을 가지고 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거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굿바이 안철수 이후에 사실은 한국 정당사의 제3정당은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가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신당 추진 세력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저는 좀 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뭔가
다양한 어떤 그 다양성이 좀 존재하고 또 그런 다원주의 정당 체제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신당 추진 세력도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뭐 김종욱 교수님은 일단을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3단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제3지대의 자기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이 현 정부를 심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지가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큰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싫더라도 민주당을 통해서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 그렇다면 좀 반윤 연대, 반윤 싸움에서 진짜 국민적인 마음을 얻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저당에게 힘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의 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3지대 정당은 지금 처음에야 흐름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권자들에게 그 용도 자체가 되게 작은 쓰임새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